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가 2014선에서 그래도 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큰 조정은 없이 그래도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에도 2010선 상회하면서 상승 탄력 더 유지해 갈 수 있을지 전망해보면서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코스피가 훌쩍 그 전 거래일에 급등을 하면서 2010선 빠르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000포인트가 넘어설 때마다 또 불안감이 오는 게 차익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감인데요. 투신권을 중심으로 환매에 대한 압력, 단기적인 압박이 가해질지 아니면 이번 주부터 다시 힘을 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보여줄지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일단 뭐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주긴다는 전제 하에서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외국인의 그런 매수 주체는 유럽계 자금이 주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유럽계는 과거 통계적으로 볼 때 한 번 매수하면 3개월 정도 꾸준히 매수하는 특징이 있었고, 약 4조 원 가까이 3개월 동안 뭐 매수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1.9조 원 정도의 그 순매수 금액을 지금 나타낸 것으로 지금 파악되는데, 추가적으로 매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하는 이유로는 미국의 연준의 그런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좀 대두되고 있고요. 또한 신흥국의 경제 지표 개선 가능성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최근 뭐 중국이 PMI라든지 건설 그리고 수출입 동향 등 경제 지표 개선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서 관련 업종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유가 역시 지금 바닥은 완전히 탈출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험 자산 그런 선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국내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실적 전망치가 조금씩 지금 상향 개선 조정되고 있다 보이는데, 현재 1분기 순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약 2.5% 정도 상향 조정된 상태로서 전업종에 고른 실적 전망치 상향이 나타나고 있어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2분기, 3분기까지도 실적 상향 조정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현재 그 밸류에이션 고평가에 따른 그런 논란을 좀 잠재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뭐 기준으로 한 11배 정도 수준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5년 내 고점인 관계로 지금 뭐 밸류에이션 부담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 실적이 높아진다면 이러한 밸류에이션 논란을 좀 잠재우면서 현 지수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를 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2000선 진입으로 따라서 기관에서는 지금 투신권의 그런 매도 압력이 좀 커졌지만, 추가 상승에 무게를 둔 그런 전략이 뭐 유리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흐름은 양호할 것으로 추가 상승에 대비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장 업종별로 흐름을 살펴보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화학이나 철강, 건설과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최근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집중 매기가 쏠렸는데,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여줬고, 의류주, 음식료주, 이런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오히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내수주 중심으로 눈을 돌려야 될까요? 저는 아직까지 뭐 경기 민감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요. 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위험 자산 선호 심리에 따른 투자 모멘텀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장기 소에 따른 수급 공백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뭐 화학이라든지 건설, 철강 업종 등 주요 업종들의 그런 실적 바닥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점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의 추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수주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경기 민감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대안주로서 지속적인 상승을 경험한 바 있고요. 또한 최근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의 부담인 종목들이 업종 내에는 많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료의 경우에는 원화 강세 수혜주로서 그 곽강을 받으면서 수년간 지속적인 상승을 경험한 바 있는데, 아직도 업종 평균 PER이 거의 뭐 20배 가까이 이르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 안심하고 진입하기에는 그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수주 내에서 좀 뭐 차별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수주에서도 장기간 소외되면서 매물 공백이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밸류에이션 매력이 업종 내에서 있는 종목 그리고 의류주의 경우에도 수출 비중이 높아서 경기 민감주와 마찬가지로 그런 업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은 차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중심의 추가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 하지만 내수주 안에서도 종목별로도 또 밸류에이션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중심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체크해보자라는 전략 함께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이슈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장에서 시장은 큰 변동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6.7%나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애플 간의 OLED 공급 계약 소식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오히려 주가가 많이 밀린 만큼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건 어떨까요? 일단 뭐 금요일 날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타나면서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애플의 그 차세대 아이폰의 그 디스플레이를 기존의 LCD에서 OLED 패널로 최초로 사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삼성이 연간 1억 대를 공급할 것이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OLED 패널은 삼성과 LG전자가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 애플 아이폰 판매량을 좀 감안했을 경우에 삼성 혼자 독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LG 디스플레이의 OLED 그런 기술을 감안했을 때 애플의 OLED 패널을 LG 디스플레이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기간 매수가 또 있었고 또한 2분기부터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주가 반등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급락을 했지만 중기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4,000원 선의 지지협에 따른 매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24,000원 지지 확인 시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기존 보유자께서는 24,000원의 지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탈하는 모습이 올 때는 매도하는 전략도 고려 가능하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실적과 수급이 뒷받침되고 24,000원 선 지지를 받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접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살펴봤고요. 이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들 또 있습니다. 편의점 관련주들, 증권사들이 최근 들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2분기 이후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일단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일단 내수주와 좀 비슷한 주가 양상을 보였다라는 점이 좀 있는데요. 물론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맞물리면서 장기 성장은 기대되지만 현재와 같은 높은 밸류에이션은 좀 부담이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증권가의 리포트를 살펴보면 1분기에는 지난해 그 담배 재고평가 이익이 올해는 없는 관계로 이익이 좀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고 2분기 역시 벤 리베이트 수치 중단에 따른 큰 폭의 성장은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이익 성장세가 나올 것이 높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하반기 실적 호전세가 나온다면 이런다면 상승 모멘텀은 일단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수해서 직전 고점 근처에서 매도하는 박스권 전략은 좀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높은 밸류에이션이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주가가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을 나올 경우에는 오히려 손절매도 고려하시는 투자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편의점주는 현재 BGF 리테일이 PER 한 27.8배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또한 GS 리테일은 PER 20.8배에서 거래 중인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좀 매력이 GS 리테일이 좀 더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보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박스권 내에서 트레이딩 관점의 전략을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서는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높기 때문에 그나마 낮은 밸류에이션을 형성하고 있는 GS 리테일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그중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전략을 또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 어떻게
잘 포지션을 취해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그 안에서 관심 종목도 하나 꼽아주시죠. 네, 일단 뭐 개선되고 있는 국내의 변수들이 좀 기업들 실적 증가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 개선으로 따른 외국인의 지속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오늘장에서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 향후의 큰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지수 조정 시 주식 비중을 좀 확대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관심 종목은 하나테크인입니다. 하나테크인은 올해 그 주요 사업부의 실적이 뭐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수익성 높은 엔진 사업부 및 방산 사업 매출 증대에 따른 그런 실적 모멘텀이 있고요. 또한 작년에 있었던 일회성 비용이 사라지면서 올해 실적 개선은 더욱더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실적 개선과 더불어서 두산 DST를 인수하게 되어서 종합 그 방산업체를 도약이 가능한 점도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고요. 수급 상황 역시 상당히 지금 양호한 편인데 올해 외국인은 126만 주를 누적으로 순매수를 했고 기간은 60만 주 누적 순매를 했습니다. 최근 단기적으로도 최근 3일 동안 동반 매수를 기록 중인 점을 보아서 수급 역시 상당히 양호한 수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일단 중기 추세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일단 판단할 수 있고요. 직전 고점 돌파를 위한 시도가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은 조정이 올 때마다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는 하나테크윈을 꼽아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